내 할머니처럼 쓸모없는 인간이 되지 마라. 시아버지가 손녀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처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시아버님의 식사를 차리고 빨래를 널고 걸레질을 하고 저녁이면 다시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삶은 반복이었고 제 존재는 투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죠.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사세요?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날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죠. 평소라면 할머니 나왔어요. 라며 제 품에 안기곤 했던 그 아이가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부엌 입구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왔어? 간식 먹을래?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앞치마를 벗고 서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할머니한테 말해봐.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서연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 애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나한테. 서연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품에 안겨 훌쩍이기만 했죠.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못 봤어. 그래서 증조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렸는데 증조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내 할머니처럼 공부도 못하고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말라고.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쓸모없는 사람.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이를 달래고 방에서 나왔을 때 거실에는 시아버님이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75세. 여전히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는 카랑카랑한 분. 이 집의 절대 권력자. 저는 평소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녁 거의 다 됐습니다. 시아버님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하셨죠. 그래. 국은 싱겁게 했겠지?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예, 간 맞춰뒀습니다. 미나 씨.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서연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또 못 봤다던데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을 써? 25년 동안 신경을 쓴다면서 이 집안에 제대로 해놓은 게 뭐가 있나? 손주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집안일도 늘 삐걱거리고. 시아버님은 신문을 탁 접으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자네가 이 집에 시집 온 게 누구 덕인 줄 알아? 준혁이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야. 그걸 명심해. 불쌍해서 데려온.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지옥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계속해서 제게 작은 잔소리를 쏟아내셨죠. 반찬이 짜다, 밥이 질다, 김치가 시다. 남편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서연이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지는 나도 알아. 근데 그냥 좀 참아줘. 저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고집도 세시잖아. 우리가 맞춰드리는 수밖에.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맞춰드리는 건 저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한번 토닥이곤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를 빨고 싱크대를 닦고 불을 끄고 그렇게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25년.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문득 서랍 깊숙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을 헤치고 손이 닿지 않는 가장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꺼냈습니다. 낡은 검사 배지였습니다. 25년 전 제가 봉인했던 그것. 어둠 속에서 배지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한때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쓸모없는 인간, 그리고 서연이의 눈물, 남편의 비겁한 침묵, 25년간 숨죽이며 살아온 제 모습.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어둠 속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침묵을 깨야 한다고. 그날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빨래를 널었고 시아버님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 안에서 밤마다 그 검사 배지를 꺼내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저는 25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강민아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 당시 32살, 누구보다 정의로웠고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 여자. 그게 정말 나였나?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 가기 전 제 곁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받아쓰기 시험 다시 봐. 이번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최고야. 할머니가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증조 할아버지한테도 보여드릴 거야. 이번엔 칭찬받을 수 있겠지? 제 손이 멈췄습니다. 칭찬? 그 순간 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시아버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75세 노인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응? 넌 잘하고 있어. 할머니가 보장해.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오후 4시,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환한 얼굴로. 할머니, 나 100점 맞았어.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정말 대단하다. 서연이는 시험지를 들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님께 자랑스럽게 내밀었죠. 증조 할아버지, 저 이번엔 100점 맞았어요. 시아버님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찬찬히 보셨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번만큼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실까? 그런데 100점. 시아버님이 시험지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쉬운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는 건 당연한 거야. 자랑할 일도 아니지. 요즘 애들은 이 정도 가지고 난리를 치더라니. 서연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내 글씨체 좀 봐. 삐뚤삐뚤하네. 바르게 쓰는 연습을 해야지. 너도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진 않을 테니까.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되고 싶진 않을 테니까. 서연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네. 아이는 시험지를 들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또다시, 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신문을 펼치셨습니다. 마치 방금 한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는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참아. 강민아. 참아야 해. 25년간 참았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꾹꾹 눌러 담았던 이름 모를 그 무언가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준혁이 회사에서 돌아왔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응, 아버지. 서연이 교육을 좀 더 신경 써야겠어. 요즘 너무 느슨해. 남편이 서연이를 흘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학원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시아버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미나 씨도 손주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해. 할머니가 저 모양이니까 손주도 저 모양이지. 국을 떠먹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저 모양.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조용했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왜? 서연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칭찬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순간 식탁이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 하지만 저는 시아버님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내게 훈계를 하는 건가? 아닙니다. 다만, 자네가 감히 나한테 다만을 달아? 시아버님이 수저를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강민아 씨, 자네 지금 본인 주제를 망각한 거야? 이 집에서 자네 위치가 뭔지 알기는 하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아버님. 25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낸 적 없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며느리면 시부모 섬기는 게 도리지. 도리라는 게 이런 건가요?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손녀 앞에서까지 쓸모없다는 말을 듣는 게. 시아버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이게 대드는 건가? 강민아, 자네 오늘 제정신이 아니군. 남편이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아버지께 사과해.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식사를 물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아버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미쳤어. 당장 끌고 와서 무릎 꿇려. 준혁아, 내가 가서 데려와. 남편의 발소리가 제 방 앞까지 왔다가 멈췄습니다. 노크 소리.
여보, 문 열어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사과하자. 응? 아버지 화풀이 하시면 끝이야. 화풀이? 그게 다였습니다. 25년간 저는 누군가의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발. 저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꺼냈습니다. 검사 배지. 어둠 속에서 배지를 손에 쥐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아, 넌 이렇게 살려고 검사가 된 게 아니잖아. 넌 정의를 지키려고 했잖아. 그날 밤 저는 오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숨죽이지 않겠다고. 25년 전 제가 포기했던 것, 제가 묻어버렸던 것, 이제 다시 꺼낼 때가 됐다고. 시아버님,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당신이 25년간 무시하고 깔아뭉갰던 이 며느리가 누구였는지. 다음날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오래된 서류철들이 있는 곳. 25년 전 제가 중단했던 그 사건. 박철수, 불법 건설 입찰 비리, 뇌물수수, 증거인멸. 제가 검사 시절 끝까지 파헤치려 했던 그 사건의 핵심 인물. 바로 이 집의 가장, 제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서류철을 펼치며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철수, 당신이 25년 전에 무너뜨렸던 그 검사가 바로 나였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5시 30분. 아직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시아버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미역국, 김구이, 나물 반찬. 정갈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수한 머리, 화장기 없는 피부, 조금 처진 어깨. 좋아. 오늘부터는 연기야.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거야. 7시. 시아버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주무시느라 편하셨습니까? 시아버님은 저를 힐끗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어젯밤 일로 아직 화가 덜 풀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국을 떠서 올렸습니다. 진지 드십시오. 시아버님은 국을 한술 뜨시더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싱겁네.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다시 맞추겠습니다. 됐어. 그냥 먹을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아, 강민아. 지금은 참아야 해. 곧 모든 게 뒤집힐 테니까. 아침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님은 신문을 보러 거실로 가셨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고 서연이는 학교 갈 채비를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김 의원. 어제 말한 그 건 진행되고 있나? 좋아. 서류는 깨끗하게 처리하고 절대 꼬리 밟히면 안 돼. 20년 전처럼 또 귀찮아지면 곤란하니까. 제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25년 전이 아니라?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저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통화 내용을 더 들었습니다. 걱정 마. 이번에도 다 처리할 거야. 우리 쪽 판사가 있으니까. 그래. 점심때 보지.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25년 전에 멈춘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일이야. 오전 10시.
남편과 서연이가 모두 나가고 시아버님은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하셨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곧장 시아버님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 시아버님이 자물쇠까지 채워놓은 그곳.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여분 열쇠를 어디에 숨겨놓는지 25년간 이 집에서 살며 보고 익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실 화분 뒤 작은 자석 케이스 안 열쇠를 꺼내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서재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고 오래된 책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불을 켰습니다. 책장, 책상, 서류 캐비닛. 어디부터 시작하지? 일단 책상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들, 영수증들, 명함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펼쳤습니다. 숫자들과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호 의원 -5,000, 박오 판사 -3,000, 이호 검사 -2,000. 이게 뇌물장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대놓고 보관하다니. 아니, 시아버님은 자신이 절대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 거였습니다. 누구도 이 방에 들어올 수 없다고.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오만이야. 완전한 오만. 저는 수첩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30분 후 서류 캐비닛도 뒤졌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된 캐비닛이라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계약서들이 가득했습니다. 건설 계약서, 토지 매매 계약서, 각종 사업 서류들. 하나하나 펼쳐보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허위 계약, 유령 회사, 차명 계좌, 모든 게 불법이었습니다. 그것도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온. 이 사람은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온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사진, 사진, 사진.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제자리에 놨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돌아와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증거들만으로 충분할까? 아니야. 더 필요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재민. 25년 전 제 동료였던 검사.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있을 겁니다. 그에게 연락해야 해. 오후 2시. 시아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낮잠을 주무시러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연락처가 적혀 있는 수첩. 한재민 검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지금도 이 번호를 쓰고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 낮고 침착한 목소리. 한재민이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한재민 검사님?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강민아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아? 형사 3부 강민아 검사? 네. 세상에. 민아 검사님? 25년 만에.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세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설명이 길어서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언제 어디서?
내일 오전 서초동 그 카페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우리가 자주 가던 곳. 내일 10시? 네. 감사합니다. 미나 검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긴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이야. 25년 만에 다시 검사 강민아로 돌아가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평소와 똑같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아버님, 남편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미나 씨, 오늘 뭐 했나? 집안일하고 빨래 널고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은 국간이 괜찮네. 감사합니다. 역시 며느리는 순종적이어야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즐기세요, 시아버님. 이게 마지막 평화로운 저녁 식사가 될 테니까.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 장부의 이름들, 허위 계약서의 날짜들, 차명 계좌의 거래 내역들,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그때 문득 뇌물 장부에서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호 기자 마이너스 1천. 기자? 기자에게도 돈을 줬다고? 저는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정민호 기자. 중앙일보 사회부. 왜 기자에게? 한참을 생각하다가 퍼뜩 깨달았습니다. 입막음.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해서.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정민호 기자에게 접근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정민호 기자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찾았습니다. 중앙일보 사회부 대표 이메일. 저는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정민호 기자님께 저는 박철수의 비리를 제보하려는 사람입니다. 25년 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불법 행위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발송.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강민아를 잃어버렸습니다. 검사 강민아. 정의로웠고 당당했고 두려움이 없었던 그 여자.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박철수, 당신은 곧 알게 될 거야. 당신이 25년간 짓밟았던 이 며느리가 당신의 종말이 될 거라는 걸.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오전에 잠깐 외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이 신문에서 눈을 떼며 물으셨습니다. 어디? 병원입니다. 건강검진 예약이 있어서요. 혼자? 네. 시아버님은 잠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일찍 돌아와. 점심은 해놔야지.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25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아니야. 자유가 아니라 임무야. 서초동 카페. 25년 전 한재민 검사와 제가 자주 찾던 그곳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만 조금 바뀌었을 뿐. 오전 10시 정각.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재민 검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앞에 두고 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재민 검사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미나 검사님, 저는 그 호칭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재민 검사는 25년 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반쯤 섞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미나 검사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25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한재민 검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셨어요? 왜 갑자기 사라지신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 네. 그리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한재민 검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나 검사님이 평범한 주부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 기억하시죠? 박철수 사건. 네. 불법 건설 입찰 비리, 뇌물수수. 저는 그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려 했습니다. 한재민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미나 검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수사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협박? 당시 제가 사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제 남편이죠. 그 사람을 해치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한재민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박철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 판사, 검사 모두가 그의 손 안에 있었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정의를 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사임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자의 아버지가 바로 박철수였다는 것을. 한재민 검사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그럼 25년 동안 박철수의 며느리로 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건 너무 잔인한 운명 아닙니까?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죠. 박철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이용해서 저를 무력화시킨 거죠. 한재민 검사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인간이. 그럼 지금은 왜 갑자기 연락하신 겁니까?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박철수의 25년치 범죄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한재민 검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뇌물장부, 허위계약서, 차명계좌,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25년간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며느리라는 투명 인간으로. 저는 한재민 검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민 씨, 제가 25년 전에 못 끝낸 일을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한재민 검사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걸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단독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많은 증거와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25년 전처럼. 한재민 검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미나 검사님을 위해서라면, 아니, 정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카페를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아 씨인가요?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 누구시죠? 정민호입니다. 중앙일보 기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어제 이메일 보내드렸던 박철수 비리에 대한 제보라고 하셨죠? 네.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목소리에 급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요? 네. 저도 박철수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럼 어디서? 서초역 3번 출구 앞 공원. 30분 후.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재민 검사가 물었습니다. 누구죠? 정민호 기자입니다. 제가 어제 제보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정민호?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한재민 검사가 무언가 떠올리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기억났다. 정민호 기자. 20년 전에 박철수 비리 기사를 쓰려다가 압력을 받아서 포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 사건 이후로 그 기자 좌천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으로 쫓겨났다가 최근에야 서울로 복귀했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정민호 기자도 박철수의 피해자였던 거야? 조심하세요, 미나 검사님.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만나자는 건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서초역 3번 출구 앞 공원.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마른 체구의 남자.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아 씨? 네. 정민호 기자님이시죠? 앉으세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정민호 기자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가 이내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금연구역이네요. 요즘은 어디서도 담배를 피울 수가 없어. 강민아 씨, 박철수의 비리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박철수의 며느리입니다. 정민호 기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며느리? 그럼 25년 동안 그 집에서, 네,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정민호 기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옥이라. 공감합니다. 저도 20년 전 박철수 때문에 지옥을 맛봤으니까요. 들었습니다. 기사를 쓰려다가 압력을 받았죠. 협박, 회유, 모든 수단이 동원됐습니다. 결국 저는 무릎을 꿇었고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정민호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박철수를 무너뜨릴 기회가 올 거라고. 그리고 어제 당신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정민호 기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민아 씨, 당신이 가진 증거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뇌물장부, 허위계약서, 차명계좌 모두 박철수 본인의 필체와 서명이 있습니다. 정민호 기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드디어 그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기자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게 제 일입니다. 정민호 기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박철수를 끝장냅시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합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재민 검사, 정민호 기자. 이제 제 편이 생겼어. 드디어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왔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시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병원 다녀왔나? 네. 어디 병원? 서울대병원입니다. 무슨 검진? 종합검진입니다. 시아버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미나 씨,
거짓말하지 마.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는 가지 않았어. 서초동 카페에 갔지. 어떻게? 시아버님이 한 걸음씩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네, 요즘 뭔가 이상해. 눈빛이 달라졌어. 말투도 달라졌어.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미는 건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친구를 만났을 뿐입니다. 친구? 25년 동안 친구 하나 없이 살던 사람이 시아버님이 제 앞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경고하는데 이상한 짓 하지 마. 자네가 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게 누구 덕인 줄 알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 됐어. 앞으로는 외출할 때 나한테 보고하고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다 말하고. 네. 시아버님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눈치챘어. 완전히는 아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해야 해. 더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호 기자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만납시다. 제가 가진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철수가 20년 전에 저지른 일들, 당신이 모르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과 장소 알려주세요.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한강 반포대교 남단. 알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박철수, 당신은 지금 편안하게 잠들고 있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죄가 모두 드러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심판자는 바로 당신이 25년간 짓밟아온 며느리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저는 시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마트 좀 다녀오겠습니다. 시아버님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으셨습니다. 혼자? 네. 뭘 사러? 저녁 재료 몇 가지 떨어져서요. 어느 마트? 근처 이마트입니다. 시아버님이 저를 오래 쳐다보셨습니다. 1시간 안에 돌아와. 네. 영수증 챙겨와. 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아버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감시하고 있어. 완전히 의심하기 시작했어. 한강 반포대교 남단. 오후 2시 정각. 정민호 기자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일어섰습니다. 오셨군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시죠?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정민호 기자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박철수를 취재하면서 파헤쳤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 비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일이었죠. 저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1999년 박철수가 운영하던 건설 회사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붕괴 사고? 네. 부실 시공으로 아파트 공사 현장이 무너진 겁니다. 인부 5명이 죽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철수는 그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유족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고 경찰과 언론을 매수했습니다. 정민호 기자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 이 사람, 사고로 죽은 인부 중 한 명입니다. 이름은 김태준. 당시 28세.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이 사람의 가족들은 보상금을 거부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고 했죠. 하지만 박철수는 그들을 협박했고 결국 그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민호 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을 기사로 쓰려다가 압력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사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하면서 저는 사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김태준. 이 이름, 어디서? 그때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아니, 설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님,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이 친구였습니다. 정민호 기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라고요? 제 남편, 박준혁이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김태준. 갑자기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말했던 것. 태준이가 사고로 죽었어. 건설 현장에서.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 나도 믿을 수가 없어. 당시 저는 남편을 위로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하지만 지금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사고가 시아버님이 일으킨 거라는 걸. 강민아 씨. 정민호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준혁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분명히 알고 있었어. 정민호 기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사고조사보고서 사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됐습니다. 누가 봐도 조작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부실한 조사, 대충 작성된 결론, 단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리고 이건 정민호 기자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태준 씨의 동생이 박철수에게 보낸 탄원서입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지만 묵살됐죠. 저는 탄원서를 읽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해당한 겁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박철수는 살인자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살아온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김태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가 시아버님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남편은 알고 있었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어디 갔다 와? 마트요. 장바구니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장바구니. 깜빡했어.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보, 마트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빈손으로 왔네? 그게 아버지한테 들었어. 요즘 이상하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뭘 숨기는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 김태준 기억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대답해요. 기억하냐고. 기억하지. 내 친구였잖아. 그 친구가 어떻게 죽었죠? 사고로. 건설 현장에서. 그 건설 현장이 누구 거였는지 알아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시아버님 회사였죠? 당신 아버지. 여보. 그리고 그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부실 시공이었죠. 시아버님이 돈을 아끼려고 부실하게 지은 거였죠. 어떻게?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침묵.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구나. 여보, 그건 25년 전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당신 친구를 죽였다는 걸. 그건 아니야. 아버지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똑같아요. 부실 시공으로 죽게 만든 거나 직접 죽인 거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냥 묵인했죠.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손대지 마세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당신 옆에서 살았어요.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비겁했던 거죠. 여보, 당신은 아버지가 친구를 죽인 걸 알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도 가해자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려다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제가 검사였다는 거 알았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언제부터? 처음부터.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어. 아버지가 시키셨어. 너를 만나라고. 가까이 지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럼 사랑은요? 우리 결혼은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어. 진심으로. 하지만 난 약했어. 아버지한테 맞설 용기가 없었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는 함정에 빠진 거였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남편을 믿었어. 적어도 남편만큼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그것조차 거짓이었어.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 초췌한 모습. 강민아, 넌 정말 바보였어. 문득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사 배지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으니까. 남은 건 오직 하나. 정의. 저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민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야. 더 이상 아내가 아니야. 나는 검사야. 배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재민 검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재민 씨,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주세요.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정민호 기자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사 준비해주세요. 곧 터뜨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박준혁, 당신들이 25년간 속여온 여자는 이제 당신들의 심판자가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아버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의 눈빛. 시아버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주무시느라 편하셨습니까? 시아버님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셨습니다. 뭔가 느끼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게임은 이미 시작됐어요.
시아버님.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길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재민 검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뇌물장부 사진, 허위 계약서,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정민호 기자가 준 김태준 씨 사건 자료. 이걸로 충분해. 시아버님을 무너뜨릴 수 있어. 외출 준비를 하는데 시아버님이 거실에서 부르셨습니다. 미나 씨. 네, 아버님. 어디 가나? 친구 만나러 갑니다. 또 시아버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자주 나가네. 무슨 친구를 그렇게 자주 만나? 오래간만에 연락이 닿아서요. 이름이 뭔데? 최수진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5시까지 돌아와. 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아버님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날카로운. 조심해야 해. 서초동 한재민 검사 사무실. 오후 3시. 한재민 검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미나 검사님, 어서 오세요. 수고하십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재민 검사 혼자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한재민 검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한재민 검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만요. 한재민 검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재민입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한재민 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한재민 검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나 검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민호 기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30분 전 한강변 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아니, 손이 떨렸습니다. 교통사고?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시아버님이야. 시아버님이 손을 쓴 거야.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정민호 기자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현재 혼수 상태입니다. 두개골 골절과 내부 출혈이 심각합니다.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정민호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모습. 쟤 때문이야. 제가 그를 위험에 빠뜨린 거야. 한재민 검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나 검사님, 본인 탓이 아닙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그를 끌어들였어요. 그럼 저는요? 저도 끌어들이신 건가요? 저는 한재민 검사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정민호 기자도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겁니다. 본인을 탓하지 마세요.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지금 어디야? 밖에 있어요. 빨리 집에 와. 아버지가 화나셨어. 왜요? 너, 최수진이라는 친구 없지?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확인하셨어. 내 주소록에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고. 거짓말한 거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누구 만나는 거야?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켰어. 완전히 들켰어. 한재민 검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아버님이. 제가 거짓말한 걸 알았습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박철수가 미나 검사님의 움직임을 알게 되면.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7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시아버님과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물을 끼얹어 껐습니다. 쓰레기통 안을 보았습니다. 탄 종이 조각들, 제가 모아놓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아, 무릎이 꺾였습니다. 시아버님이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미나 씨, 이게 뭔가? 시아버님의 손에는 반쯤 탄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의 옛 검사 신분증. 강미나 검사, 자네가 검사였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 내 서재를 뒤진 거야?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감히 내 서재에 들어가서 내 물건을 뒤진 거야? 무슨 짓을 하려던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증거를 모은 겁니다. 뭐? 아버님이 25년간 저질러온 범죄의 증거를요. 시아버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연이 미쳤군. 주녀가 당장 저 여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제발 아버지한테 사과해. 사과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죠?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여보, 당신도 공범이에요. 친구를 죽인 사람 옆에서 25년간 눈 감고 산 사람.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경찰을 불러. 이 여자가 내 집에 불법 침입했어. 서재를 뒤지고 서류를 훔쳤어. 훔친 게 아닙니다.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증거? 무슨 증거? 자네가 뭘 안다고? 저는 시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999년 김태준 씨 사망 사건,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살인,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된 뇌물수수, 허위 계약서 작성,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연이 진짜 미쳤군. 주녀가 당장 119에 전화해. 이 여자 정신병원 데려가.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남편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미나 씨 계십니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제가 불법 침입 및 절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시아버님이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제 서재에 무단 침입해서 중요한 서류들을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정신 상태도 불안정합니다. 망상 증세가 있어요. 경찰이 저를 보았습니다. 강미나 씨, 해명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단지 진실을. 일단 경찰서로 가시죠. 거기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마지막으로 쳐다봤습니다. 시아버님은 차갑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겼다는 표정으로. 경찰서, 조사실.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박철수 씨 댁 서재에 무단으로 들어가신 게 맞습니까? 네. 왜요?
증거를 찾으려고요. 무슨 증거? 박철수 씨의 범죄 증거입니다.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아 씨, 본인이 시댁분과 갈등이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범죄를 밝히려 한 겁니다. 박철수 씨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뇌물,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살인, 자금 세탁.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USB에 담아서 그 USB 어디 있습니까? 한재민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재민 검사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조사실에 남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회색 벽, 딱딱한 의자. 이게 끝인가? 2시간 후 경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민아 씨, 한재민 검사님과 통화했습니다. 그래서요? 검사님께서 강민아 씨를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어떤 USB도 받은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오늘 오후에 직접 만나서 강민아 씨, 혹시 정신과 치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박철수 씨 측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보니 최근 강민아 씨가 망상 증세를 보인다고 하던데요. 망상이 아닙니다. 진정하세요. 경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철수 씨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셨습니다. 뭐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실 것, 그리고 박철수 씨 가족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권력으로 모든 걸 묵살하는구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고소가 취하됐으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는 꼭 받으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재민 검사도 배신한 거야. 아니면 협박을 받았거나. 휴대폰을 꺼내 한재민 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재민 씨, 미나 검사님, 왜 그러신 겁니까? 왜 모른다고 하신 겁니까? 침묵.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철수가 제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제 딸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한재민 검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 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을 지켜야 합니다. USB는요? 돌려드릴게요.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빗속에 서서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았던 자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텅 빈 방, 텅 빈 마음. 25년간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서연이었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뭐? 증조할아버지가 너무 화나셨어요. 아빠도 엄마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이상한 짓 한다고. 이상한 짓? 할머니, 병원 가세요.
아빠가 좋은 선생님 찾아놨대요. 정신과 선생님.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그 아이. 그 아이조차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할머니 사랑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서연이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모두가 등을 돌렸어. 한재민 검사도, 정민호 기자는 혼수 상태고, 서연이마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해.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빈 눈동자. 강민아, 넌 졌어. 검사 배지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정의는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배지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깊숙이 다시는 꺼내지 않을 곳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김태준 씨, 정민호 기자님, 제가 약했어요. 제가 졌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그저 숨만 쉬며 살았습니다. 투명 인간처럼 25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시아버님은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이래야 해. 얌전하게.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남편도 안심한 듯 했습니다. 여보, 다행이야. 이제 정신 차린 것 같아. 우리 평화롭게 살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시아버님이 전화를 받고 계셨습니다. 응, 김 의원. 그 문제는 정리됐어. 응, 걱정 마. 며느리가 좀 말썽을 피웠는데 이제 조용해졌어. 하, 그래. 여자들은 본래 그런 거지. 좀 세게 다뤄야 말을 듣더라고.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표정 없는 얼굴로 좀 세게 다뤄야 말을 듣는다.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 말을 듣는 척하면 되는 거야.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거니까. 오후, 저는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시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시장을 걷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강민아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김은주라고 합니다. 김태준의 동생입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김태준의 동생. 여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민호 기자님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박철수의 며느리라는 걸, 그리고 우리 오빠 일을 알고 계시다는 걸. 어떻게 저를 찾았어요. 3일 동안 당신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할 말이 있어서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뭐라고요? 들었어요. 당신이 포기했다고,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제발. 여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일어나세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누군가 우리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고. 당신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저는 여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모두 불탔어요. 이게 있어요. 여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기 며칠 전에 보낸 편지예요. 그 건설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박철수가 얼마나 부실하게 짓고 있는지,
다 적혀 있어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편지 펼쳤습니다. 은주야, 누나. 여기 정말 위험해. 철근도 부실하고 시멘트도 제대로 된 게 아니야. 사장이 돈을 아끼려고 짝퉁을 쓰는 것 같아. 나 며칠 더 일하고 나올게. 그리고 신고할 거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쓸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 며칠 후 김태준 씨는 죽었으니까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편지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쓸 수 있어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김은주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직접 자백을 받아내겠습니다. 어떻게요? 시아버님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만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시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아버님, 내일이 아버님 생신이시죠? 시아버님이 신문에서 눈을 떼며 저를 보셨습니다. 그렇지. 가족 모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작게나마. 갑자기 왜? 제가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시아버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진심인가? 네, 진심입니다. 좋아. 그럼 내일 저녁에 준비해. 내 친구들도 좀 부를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휴대폰으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은주 씨에게 내일 저녁 7시 우리 집 앞에 와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걱정 마세요. 제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재민 검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민 씨, 마지막 부탁입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우리 집 주소로 와주세요. 제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미나 검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검사 배지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강민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뭐 아니면 도. 배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끝낼 거야. 다음 날 저녁, 집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친구들, 김 의원, 박 판사, 이 검사, 모두 시아버님과 연결된 사람들. 저는 음식을 준비하며 상을 차렸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처럼. 시아버님이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만든 음식입니다. 허허, 박 의장님 부럽네요. 며느리 복이 있으셔서. 시아버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말이야, 좀 세게 다뤄야 해. 그래야 말을 듣더라고.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작이야.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이거 봐라. 며느리가 정신을 차렸네. 주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나를 이제 알겠어? 네. 25년간 이 집안을 이끌어 오셨죠.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게 하실 수 있었나요? 시아버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뇌물도 부정부패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으셨잖아요. 2년이 지금 정말 대단하세요. 판사도 검사도 의원도 모두 아버님 편이시니까요. 저는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김 의원, 박 판사, 이 검사,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민아,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신 차렸습니다, 아버님. 완전히. 저는 주머니에서 김태준 씨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데? 1999년 박철수 건설 붕괴 사고 희생자 김태준 씨가 죽기 며칠 전에 쓴 편지입니다. 2년이 진짜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부실 시공, 짝퉁 자재 사용, 모든 게 시아버님이 편지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요? 불편하세요? 당장 그거 내놔. 싫은데요. 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2년이 시아버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준혁아, 내 와이프 좀 어떻게 해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도 공범이에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태준 씨를 죽게 만든 사람 옆에서 25년간 침묵한 사람.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의원이 일어났습니다. 박 의장님, 이거 좀 조용히 하시는 게. 조용히요? 저는 김 의원을 쳐다봤습니다. 의원님도 뇌물 받으셨죠? 5천만 원. 김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뇌물 장부에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판사님도 검사님도. 저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범이시죠?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모두가 멈췄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한재민 검사와 김은주 씨, 그리고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아 씨, 신고 받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거. 한재민 검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철수 씨, 1999년 부실 시공으로 인한 5명 사망 사건, 그리고 25년간의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뭐? 김은주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 당신 기억하세요? 제 오빠 김태준, 당신이 죽인 사람. 시아버님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죽인 적 없어. 그건 사고였어. 단순 사고.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 녹음됐습니다. 아버님의 친구분들 말씀도 다. 뭐? 뇌물 받은 사실, 부정부패, 모든 게. 시아버님이 비틀거렸습니다. 이 인연이 검사 강민아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배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25년 전 당신을 조사하던 그 검사. 시아버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제가 당신 며느리였습니다. 25년 동안 당신 곁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재민 검사에게 모든 자료를 건넸습니다. 심판하겠습니다.
경찰이 시아버님께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철수 씨, 동행하시죠. 이럴 수가. 시아버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가 감히가 아닙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의입니다. 시아버님이 끌려나갔습니다. 김 의원, 박 판사, 이 검사도 모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동행했습니다. 거실에는 남편과 저, 그리고 한재민 검사와 김은주 씨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 나도 조사받을게. 나도 공범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모두가 떠난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고요함. 한재민 검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나 검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25년을 참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포기했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누군가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김은주 씨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김태준 씨였습니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25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검사 배지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아, 넌 해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철수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수수, 부실 시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모든 죄목이 인정됐습니다. 김 의원, 박 판사, 이 검사도 모두 구속됐습니다.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습니다. 25년 만에 밝혀진 진실, 며느리 검사의 집념. 정민호 기자는 한 달 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기사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20년간 쓰고 싶었던 그 기사를. 김은주 씨는 오빠 김태준 씨의 묘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까요? 남편 박준혁은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범죄 행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집도 나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것이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며느리, 제 아들의 아내는 서연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할머니를 믿지 않아서. 저는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 언제 또 볼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쉽게 저를 찾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 모든 일이 그 아이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거라는 것을. 미안해, 서연아. 할머니가 내 가족을 무너뜨렸구나.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박철수를 면회하러 면회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의자,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문이 열리고
시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이제는 시아버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박철수, 한 명의 죄인. 수인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크릴 너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웃기는 소리. 이미 다 끝났잖아. 자네가 이겼고 나는 졌어. 네. 그럼 뭐하러 온 거야? 나 비웃으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사과하러 왔습니다. 박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제가 당신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준혁 씨는 회사를 잃었고 손자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손녀 서연이는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겁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무너진 가족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동정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냥 슬플 뿐입니다. 박철수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네, 25년 동안 이걸 기다렸겠지. 내가 무너지는 걸.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을 아크릴판에 올렸습니다. 당신도 어쩌면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권력의 피해자, 탐욕의 피해자. 당신은 멈출 수 없었던 거겠죠. 한번 시작한 부정부패는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 박철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아. 멈출 수가 없었어. 한번 시작하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나도 두려웠어. 저는 그의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도 어쩌면 한 명의 약한 인간이었을 뿐인데. 미안하네. 자네한테.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5년. 정말 힘들었겠어. 네. 나 때문에 검사 그만두고 나 때문에 25년을 숨죽이고 살았지. 진짜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 용서는? 용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고마워. 저는 일어섰습니다. 건강하세요. 자네도. 그리고 강민아 검사. 마지막으로 그가 저를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치소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흐르는 구름, 2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끝났어. 정말로 끝났어. 가슴 한편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들을. 하지만 동시에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강민아, 검사 강민아. 한 달 후,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 집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한재민 검사가 찾아왔습니다. 미나 검사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그런데 혹시 복직 생각 없으세요? 복직이요?
네. 지검에서 미나 검사님을 원합니다. 25년의 공백이 있지만 미나 검사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검사, 다시 검사로 돌아간다. 마음 한편이 설렜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한재민 검사가 돌아간 후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사 배지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위해 25년을 싸웠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배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깊숙이 숨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꺼내면 돼. 어느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해해요. 할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할머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나중에 나도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사람. 저는 웃으며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서연이 분명 그렇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서연이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저는 지난 25년을 떠올렸습니다. 참았던 날들, 숨죽였던 순간들, 절망했던 밤들,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그날. 정말 긴 여정이었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재민 검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민 씨, 복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강미나 검사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진짜 강미나로.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25년간의 어둠을 이겨냈으니까 이제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고 강민아, 넌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겼어.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거였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제 인생도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새로운 시작.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